네, 안녕하세요. HR 레시피 강셰프 강민석 노무사입니다. 2025년 1월 2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그에 따라 우리 인사 담당자들이 알아야 할 실무 적용 포인트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목차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 임시 공휴일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살펴보려고 하고요. 세 번째로 그래서 저희가 실무에 어떤 적용 포인트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타 실무 적용 포인트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현재 상황 살펴볼 텐데요. 2025년 1월 8일에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설 연휴 기간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5년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각 회사마다 해당 일의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실무적 대응책을 고민하여 휴일 운영에 혼선이 없도록 조치할 필요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8일부터 31일까지가 설날 연휴였는데요. 징검다리 휴일이기 때문에 2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네,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법적 근거를 살펴볼 텐데요. 우선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을 보시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 뭐냐? 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를 보시면요. 제2항 법 제5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를 보시면요.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해서 공휴일이 쫙 나열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제11호에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 바로 임시 공휴일이고 그에 따라 임시 공휴일은 유급 휴일이 됨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는 공기업 그리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기업까지도 다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임시 공휴일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적용할 포인트가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살펴볼 텐데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 적용이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임시 공휴일에 근로자가 근무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상 휴가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바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 적용이 된다는 건데요. 그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11조와 시행령 제7조에 있습니다. 자, 11조 1항을 보시면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함이 없더라도 임시 공휴일을 법정 휴일로 유급으로 보장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약정 휴일을 1월 27일로 정하고 있다면 유급 휴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임시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 어떻게 임금을 지급해야 되냐라는 건데요. 우선 임시 공휴일 근로는 휴일 근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서 휴일 근로 수당과 휴일 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56조 2항을 보시면 사용자는 휴일 근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 같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즉 50%를 가산하여 지급을 해 주셔야 되고요. 8시간을 초과한 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즉 100% 가산해서 주셔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요. 우선 휴일 근로 수당이 1일 8시간 이내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야 한다라고 살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통상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임시 공휴일에 8시간 근무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휴일 근로수당, 즉 휴일에 일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은 저희가 100% 지급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10,000원 곱하기 8시간에서 80,000원이 휴일 근로수당이 되겠고요. 여기에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이 가산율을 적용해서 50%더 가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10,000원 곱하기 8시간에 50%를 가산한 40,000원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총 지급액은 120,000원이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로 휴일근로 수당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100% 가산을 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죠. 그래서 역시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통상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임시 공휴일에 10시간 근무한 경우 를 살펴볼 텐데요. 이 휴일에 10시간을 근무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00% 10,000원 곱하기 10시간에서 100,000원은 우리가 지급을 해 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살펴볼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50% 가산이 되기 때문에 10,000원 곱하기 8시간 곱하기 50%인 40,000원이 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인데요. 아까 100%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10,000원 곱하기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 곱하기 100% 해서 20,000원이 이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 근로 가산수당이 되겠고요. 이 세 가지를 합한 금액인 160,000원이 총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 공휴일의 휴일 대체인데요. 이 임시 공휴일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법정 공휴일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소정 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휴일에 일을 하고 그리고 소정 근로일을 쉬는 그러한 방식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 단서에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시면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이 휴일 대체의 요건이라는 건데요. 주휴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이 없지만 이 법정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서만 휴일 대체가 가능합니다. 즉, 근로자와 개별 합의는 무효라는 건데요. 무효인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휴일근로 수당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됩니다. 네, 다음 살펴볼 것은 보상휴가제의 적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하여 보상휴가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 임시 공휴일 근무 시 보상휴가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근로기준법 제57조를 같이 보시면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가름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임시 공휴일에 근무를 하면은 어떻게 되죠? 휴일근로가 되겠죠. 그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 대신에 휴가로 줄 수 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하여만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보상휴가제를 지급할 때 휴일근로 가산수당까지 감안하여서 휴가를 지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밖에 실무 적용 포인트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근로자가 임시 공휴일이 지정되기 이전에 이미 임시 공휴일에 연차 휴가를 신청한 경우입니다. 자, 연차 휴가는 법정 휴가이고요. 휴가는 소정 근로일에 행사하여 근로 의무를 면제받고 출근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이 휴가는 소정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일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특정 근로자가 임시 공휴일을 연차 휴가로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연차 휴가 신청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임시 공휴일이 다른 휴무일 또는 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인데요. 임시 공휴일이 회사의 다른 휴무일 또는 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된다라는 내용입니다. 1월 27일이 회사의 창립 기념일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공휴일과 창립기념일이 겹친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만 인정된다라는 점도 참고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임시공휴일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배우자 출산휴가가 이전에는 이 휴일을 포함해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원력상의 일수로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즉 휴일을 포함한 10일이 배우자 출산휴가의 일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경이 되어서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휴일을 제외한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시면 임시공휴일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시공휴일을 제외하고 다른 소정근로일 1일을 배우자 출산휴가로 지정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임시공휴일 1월 27일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쓴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취소하여 주시고 다른 날에 하루 더 사용하게 해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된 시사점을 살펴보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 일정 등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해당 일 휴무를 전제로 인력 운영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휴일 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서 대체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1월 30일은 이제 평일이기 때문에 연차휴가 대체 제도에 대한 적용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는 휴가 등의 재조정 안내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일 연차휴가를 신청하였거나 배우자 출산 휴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휴가 신청이 취소되어서 다른 소정 근로일에 연차휴가 시기 지정권을 행사할 것을 저희가 먼저 안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임시공휴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체 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추가 인건비가 발생된다는 점을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임시공휴일에도 근무가 불가피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미리 대체 인력을 확보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임시공휴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 수당과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이 이루어져야 함을 양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1월 27일 임시공휴일 실무 적용 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